2017 크라운 혜택의 32강전 6번째 경기 보내드립니다.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신민준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두 선수는 농심배에서도 한국 국가대표로도 지금 같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1회전부터 아주 빅매치가 이번 크라운 혜택에는 빅매치가 많은데 네. 신민준 선수와 김명훈 선수도 서로 왜 이 상대를 1회전부터 만났을까라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김명훈 선수는 또 얼마 전에 또 기분 좋은 소식을 또 알려줬었는데요. KB리그에서 또 마지막 그렇죠. 네, 우승을 또 확정을 지었었죠. 네, 아주 중요한 승부에서 강한 심장을 보여주면서 팀의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두 선수 모두 최근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또 빅매치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 크라운 혜택가 후원합니다. 2017 크라운 혜택배. 역시나 피셔 방식이고요. 각자 1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네, 우승 상금 3천만 원, 준우승 1,200만 원이고요. 1992년생 이하 프로 기사가 참가합니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섭 8단이 랭킹 시드, 본선은 32강 토너먼트로 치러집니다. 네, 아까 박건호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국이 있었는데요. 김채영 선수가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민준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강력한 우승 후보끼리의 1회전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한쪽 대진표에도 또 많은 선수들이 두어졌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김다영 선수가 또 눈에 띄는데요. 네, 그리고 강자들이 또 많이 곳곳에 포진이 돼 있네요. 이동원 선수, 송지훈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대결도 1회전 치고는 정말 중량감 있는 대결이고요. 네. 네, 신민준 선수와 김명훈 선수, 이 두 선수는 그래도 좀 경험이 좀 많을 대국 경험이 많을 것 같은데요. 피셔 대국도 국가대표 연습 대국에서 많이 해봤고요. 최근에 실전 감각도 또 감각도 물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의 바둑,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아주 전투적인 바둑을 또 즐겨두고 강하기 때문에 오늘 바둑 치열한 또 재미있는 대국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빅매치인데요. 대국장에서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와 김명훈 선수가 동시에 입장을 합니다. (2017) 크라운 혜택의 32강전 6번째 경기입니다. 농심배에서 정말 큰 활약을 보여줬던 신민준 선수입니다. 정말 부쩍 성장했죠. 두 선수는 2014년에도 이제 그 당시에는 국가대표팀 육성군이었어요. 나이가 이제 어렸고 육성군에서 두 선수가 같이 생활하면서 지금은 여튼 국가대표로서도 이제 또 농심배 국가대표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2, 3년 만에 정말 부쩍 정상급으로 발돋움을 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사들입니다. 네,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간략한 또 이력을 보셨지만 두 선수는 또 신예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특히 김명훈 선수는 또 연이 깊으신 미래별 신예 최강전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올 초에 미래별 신예 최강전에서 우승을 했었고 또 그것을 발판 삼아라고 하면 제가 쑥스럽지만 아무튼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 보니까 좀 뿌듯한 것도 있고요. 신민준 선수는 또 다른 이제 신예대회에서 우승을 했었고 이제는 두 선수 신예라는 이름이 사실은 좀 걸맞지 않죠. 두 선수는 총 5번의 공식 대국이 있었는데요. 신민준 선수가 4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김명훈 선수 뭐 신예 기사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마주한 그 대국 경험이 많은데 어디에서 또 대국을 했었는지 잠깐 프로필 보고 오시겠습니다. 1999년생 신민준 선수는 2012년도에 처음으로 영재 입단 대회에서 입단을 네, 했었죠. 신진서 선수와 함께 입단을 했었고요. 김명훈 선수는 2014년에 우리 나이로 18살의 나이로 조금 늦은 출발을 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늦은 나이에 입단하고도 정상권에 진입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랭킹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이미 10위권에 진입을 했고요. 네. 김명훈 선수도 꾸준히 지금 10위권 중반에서 계속 노크를 하고 있어요. 김명훈 선수도 제 기억상 입단하기 전에 늘 입단 네. 1위 후보라고 했었던 것 일단 같아요. 영순이었고 네. 항상 연구생의 김명훈이라는 애가 네. 있는데 엄청 잘 둔다더라 이런 네. 얘기 많이 들었었죠. 김명훈 선수의 바둑은 상당히 전투적이고 잔수에 밝고 또 자신만의 독창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다른 뭐 유행을 따라한다던가라는 것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뚜렷한 생각으로 뚜렷한 감각으로 판을 꾸려나가고요. 신민준 선수는 기풍이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민준 선수도 뭐 고루 다 갖췄지만 조금 더 이제 전투적이면서도 좀 과감하게 둔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계산에도 능하고 신민준 선수가 국가대표팀 가운데서도 이 집계산, 끝내기 계산이 이게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바둑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판을 짜나가는 편이고요. 적극성은 근데 김명훈 선수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느낌이 있고요. 신민준 선수는 이제 이번 농심배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서도 힘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농심배 6연승 중에 정말 잘 둔 바둑도 있고 근데 후반이 약간 이제 불안하다. 후반 네. 쪽에서 좀 실수가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좀 보완하면 훨씬 더 높이 뻗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 이긴 것에 대한 기쁨보다 네. 좀 실수한 것에 대한 네. 좀 아쉬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피력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검토실에서도 이제 이긴 바둑에서도 왜 바둑이 좋은데 이렇게까지 두지라는 네. 이 말들이 계속 나올 정도로 좀 약간 강하게 두다가 오히려 실수를 하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백이 씌워 갔는데 흙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아래쪽으로 밀어서 한 칸 뛰는 수 또는 나와 끊는 수인데 스타일로는 나와 끊는 네, 수를 두고 싶고요. 네. 신민준 선수는 또 최근에 두는 바둑들을 보면 알파고의 수법들을 또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농심배에서도 여러 번 보여주었고 사실 걸쳐갈 때 날일자로 이쪽을 걸쳐가는 것도 연초에 이제 마스터의 대국에서 알파고 마스터 버전의 대국에서 많이 등장을 했고 오늘도 이제 박정환 선수와 커제 선수가 중국에서 둔 바둑에서도 네. 이런 포석이 나왔는데요. 신민준 선수는 적극적으로 이제 알파고를 연구하고 수법을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김명훈 선수는 지금 나와 끊었을 때의 싸움을 계속 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나와 끊는 줄 알았는데 손이 자, 침착하게 받아두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백의 입장에서는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이 누르는 수 자체가 최근에는 프로 기사들의 인식이 날일자를 걸쳐가고 흙이 손을 뺐을 때는 눌러두는 것만으로도 손해가 없다. 오히려 이득이다라는 인식이 좀 더 강하고요. 그랬을 때 날일자를 뒀을 때 흙이 이쪽 양걸침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를 다가와서 백이 여기도 누르고 아래쪽도 받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뭐 양쪽 다 두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흙은 백이 다음에 뭐 이런 곳 침투하는 것이 상당히 강력하니까 침투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 석점을 압박하면서 네. 이제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는 격언대로 뭐 이런 곳을 밀어 올린다든지 또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 석점을 압박해서 좀 효율적으로 좌변을 지키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을 오히려 손을 들여서 지키는 것은 발도 느리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튼튼해 보이지만 좀 느린 수 또는 완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예 손을 빼고 오히려 뭐 다른 큰 곳을 둘지언정 여기를 지키는 것은 아주 마음에 들지 않고요. 저는 밀어 올리는 수가 우선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백이 응수하는 것을 보고 가령 이런 식으로 백이 젖혀서 응수를 하면 상변 쪽에 진영을 구축을 하고 네. 득을 보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지킬 수도 있겠죠. 더 밀어가 놓고 지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이런 곳을 두어서 백의 응수를 물으면서 행마의 전단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여러 가지 작전, 여러 가지 구상이 가능한 장면입니다. 밀어가네요. 두 선수가 사실은 이 농심배 대표로 뽑히고 나서 1번 타자로 누가 나갈 것인가. 네. 사실 그 당시에 9월 말이었어요. 농심배 1차전 이제 중국에서 벌어지기 전에 두 선수 모두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민준 선수는 KB리그에서 계속 연전연패하는 네. 상황이었고 김명우 선수도 출국 전날 안조영 선수에게 완패를 당하면서 제가 이제 공항에서 출국하는 날 물어봤어요. 요즘 이제 누가 이제 1번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두 선수 모두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두 선수 모두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고 뭔가 자신감이 약간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비행기가 중국에 도착할 때까지 둘이 이야기를 해보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내려서도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근데 나중에 결국 신민준 선수가 뭐 본인이 선봉으로 나서겠다고 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신민준 선수의 나왔네요. 6연승으로 이어졌고요. 그럴 때 참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먼저 말은 못하겠고 참 어려운 상황이죠. 두 선수 모두 나가기 싫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신민준 선수가 또 상당히 긴장했어요. 그 두기 전에도 그렇고 첫날 이 추첨 결과 판팅이 선수와의 첫 대결이 결정되고 나서도 뭔가 첫 농심배고 중요한 대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한 것이 느껴졌는데 그 첫 판을 이기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신바람 연승을 달렸죠. 밀어두고 급소를 간 것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김명훈 선수 다운 한 수입니다. 네. 응수 타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형태상으로도 백이 뭉쳤기 때문에 네. 이득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렇게 막아서 두면 선수로 백이 약점을 보강을 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귀로 늘면서 실리도 그리고 상변 쪽 맛도 깔끔해진다. 백도 뭔가 반발은 네. 하고 싶은데요. 반발을 하고 싶은데 축이 백이 유리하다면
이렇게 두고 젖혀서 반발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축은 흑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날짜 두고 젖히는 수보다는 뭐 한 칸을 뛴다든지 아주 까끌까끌한 곳을 물어봤네요. 통째로 한 점을 삼키겠다. 여기 급소를 맞지만 이 급소의 온도를 한 점을 통째로 삼키겠다는 거죠. 막으면 치받고 끊어서 이것은 움츠러들어서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이 한 점을 수중에 넣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니까 붙여간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몸싸움, 전투가 일어나게 되겠는데요. 두 선수 모두 술기에는 자신이 있고 네. 전혀 상대에게 뒤처질 마음이 없을 겁니다. 이수는 왠지 좀 껄끄럽다는 그런 표정일까요? 김명훈 선수가 예상을 못했다라는 표정인가요? 지금 막는 것은 뭐 이렇게 치받고 끊게 되면 이 한 점을 바로 잡을 수가 있고요. 붙이는 것이 최강이에요. 붙였을 때 신민주 선수가 아니 이런 식의 바꿔치기를 네, 나랬자 조금 유연한 수법인데요. 네, 이 한 점은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잡아간다면 그때 밀어 올리던지 지켜서 또는 이쪽을 밀어 올리던지 해서 형태를 결정짓겠다라는 뜻이네요. 백은 왠지 흑을 잡다가는 좀 중복이 되진 않을까요? 네, 잡을 수는 있는데 이런 장면이 좀 애매한 거죠. 네. 잡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왠지 이제 상대가 잡아가세요 하는데 고분고분 잡는 네. 느낌이라서 그래도 붙여서 제압을 해둡니다. 김명훈 선수의 바둑을 보면 그리고 실전 대국을 해보면 확실히 적극적이고 독창적이고 뭔가 이제 바둑을 약간 퍼즐 맞추듯이 이제 풀어나가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기사들과는 퍼즐 맞추듯이 딱딱딱 조각을 맞춰나가는 느낌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확실히 개성이 느껴집니다. 기사들마다 이제 뭐 스타일이 다르고 각자 개성이 있고 하지만 이런 곳은 이렇게 두는 게 보통이고 이런 곳은 이게 정수겠지라고 그렇게 두어 나가는 기사들이 있는 반면에 글쎄요. 김명훈 선수는 뭐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김명훈 선수가 바둑을 둘 때 받는 느낌은 이렇게 둬보면 어떨까? 이렇게도 둬도 한 판이 아닐까? 뭐 이런 느낌으로 네. 판을 짜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만큼 다양하고 다채로운 수들이 나오겠네요. 네. 지금은 이제 밀고 늘었을 때 이 두 수와 이 두 수가 교환이 된 거잖아요. 네. 아예 손을 뺍니다. 원래는 밀어두고 이제 이쪽을 지키는 수를 둘 수가 있었는데 이 교환을 해둠으로 인해서 여기를 들어왔을 때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변 쪽을 우선 모양을 크게 키워두고 백이 들어왔을 때 이 교환해둔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버텨나가겠다라는 작전이고요. 백도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나 이렇게 들어가서 강하게 둬야죠.
김명훈의 타겟책이 궁금한데요. 네, 양쪽을 모두 다 살리려고 하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고생스러워질 수가 있고요. 오히려 한쪽은 좀 가볍게 보는 작전. 예를 들어서 씌운다든지 해서 이 한 점을 가볍게 보고 이쪽을 살린다든지, 가장 강수는 이렇게 두어서 이 한 점을 오히려 안쪽으로 가두자라는 게 가장 강수인데, 이렇게 두면 여기까지 붙여 끊어서요. 이것은 흑도 겁납니다. 이게 잘못되다가는 양쪽 모두 백이 안에서 살아버리면 흑만 양쪽으로 분단이 돼서 상당히 시달릴 수가 있어요. 이 페이스 대로라면 네. 초읽기에 좀 일찍 들어갈 것 네, 같은데요. 김명훈 선수가 초반에 좀 시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신민준 선수는 이때 여기 왔을 때를 제외하면은 그래도 작점을 빨리빨리 하면서 네. 시간을 아껴두고 있죠. 우선은 흑이 양쪽을 모두 돌봐야 되고, 또 양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선점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시달릴 수밖에 없고, 좀 흑이 고민이네요. 흑 2분 남았습니다. 가장 좀 여기서도 변화를 통해서 판을 꾸려 나간다면 패를 걸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팩감이 여기가 흑이 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 정도는 나오겠지만 계속 쓰기 위해서는 악수 팩감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예 생각 못한 곳입니다. 거기는 정말 전혀 생각을 못한 곳이네요. 지금 좌변의 가치 자체를 양쪽을 돌봐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또 손을 빼고 백에게 공을 넘겨서 좀 정리를 해달라는 백 뜻일까요? 보고 정리를 하라는 뜻이고, 여차하면 여기를 젖혀서 나는 이 광활한 상변과 또 중앙, 우변까지의 모양을 키우는 데 주력을 하겠다. 정말 스케일이 큰 작전인데 김명훈 선수 네. 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수 자체를 사실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작전 자체를. 당연히 여기를 침투했으면 둘 중에 하나 어느 곳을 돌볼지, 돌보는 수법이 어떻게 될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밀어서 아예 백에게 지금 선택을 하라고 했고, 다음에 뭐 젖힌다던가 해서 상변 모양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과감한 작전이에요. 이게 좋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선악을 떠나서 이런 이 발상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개성이 담겨 있는 한 수예요. 정말 신선하네요. 네. 자, 그러자 신민준 선수도 나도 젖힘을 네. 당할 순 없다는 네, 거죠. 여기 젖힘 당하는 건 싫다는 거죠. 여기가 약간은 자충 의미가 네. 있어서 우선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좌변을 괴롭히면 좌변이 흑이 더 약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고요. 설마 여기서 끝나요? 끊는 수요. 끊으면 근데 진짜 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왠지 김명훈 선수가 생각을 하는 거 보니 네. 또 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보통은 끊어가는 것은 이렇게 단수치고 나오는 자세가 좋아서 끊는 건 아니고 또 절묘한 행마가 나왔습니다.
끊는 수와 이쪽을 이제 맛보기로 해서 받으면 여기를 네. 끊어가겠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몇 수 두어지지 않아도 뭔가 다른 기사와는 좀 느낌이 다르죠. 김명훈 선수의 바둑은. 이곳을 붙이고 나오면 여기를 바로 끊겠다는 거예요. 네. 느는 수가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 한 점은 다치고 귀는 커지겠지만 중앙 쪽을 끊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얻어내는 것이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신선하네요, 정말. 네, 뭔가 좀 생각하는 회로가 다르다고 그렇죠. 할까요? 네. 그게 또 뭐 가끔씩 그렇게 뭐 새로운 수, 신선한 수 두는 게 아니라 거의 매 판이 발상이라든지 판을 짜나가는 방식이 독특해요. 확실히 독특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신민주 선수는 뚜벅뚜벅 자신이 뭐 가야 할 길, 두어야 될 곳 이런 곳들을 계속 뚜벅뚜벅 두어 나가고 있고요. 김명훈 선수는 뭐 대표적으로 먼저 이렇게 전투를 걸어가고 먼저 주먹을 내는 기사 중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민준 선수는 그에 비해서 힘을 갖추고 있지만 먼저 전투를 걸어가기보다는 전투가 오면 절대 피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굳이 두 선수를 비교를 하자면요. 아마 김명훈 선수가 이렇게 먼저 변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도 뭐 계속 좀 물러서거나 타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두 선수가 파박 뭔가 피 튀기게 전투를 벌일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민주 선수가 조금 더 이제 호흡을 가다듬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전투를 벌인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단수치고 나와서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되면 여기서부터 정말 어려운 전투가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째는 수도 있겠고요. 작전의 기로이고 신민주 선수가 여기서 너무 참는 수는 또 흑에게 좋은 형태를 허용하게 되면 너무 참기는 또 좀 억울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반격을 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작전의 기로이고 첫 번째 승부처가 될 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전투가 일어날 조짐이 좀 보이네요. 네. 32강전 6번째 경기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구. 초반에 첫 번째 승부처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두 수가 진행이 됐네요. 김명훈 선수가 끊어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민준 선수는 밀어갔죠. 네, 가만히 밀어가면서 이 한 점을 살리면 여기를 젖혀서 두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러자 바로 붙여갔습니다. 지금은 이 한 점을 잡히더라도 단수 하나, 그리고 이쪽도 흑이 먼저 선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한 점의 가치는 여기를 두 개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치가 좀 조금 떨어지는 거죠. 가치가 줄어들었고 붙여서 이 형태를 정리하자고 하고 있고요. 한 수 한 수의 의미가 다 담겨 있죠. 그래도 일단 백이 뭔가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드는데요. 가장 타이트한 수는 젖혀서 흑이 모양을 잡는 것을 좀 방해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좀 치열한 수법이고요. 반대로 가장 쉬운 수법은 여기를 늘고 이렇게 잡아서 그냥 이러면 타협이고 평화죠. 평화인데 아마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두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신민준 선수도 화를 낼 때가 된 건가요? 이렇게 두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수법을 두지 않을까 싶네요. 차라리 여기를 잡거나 해서
글쎄요. 젖히는 수가 저는 그래도 아 어, 정통으로 빗나갔네요. 저의 예상이. 이렇게 둬도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인가요? 흙은 있는 선택 말고는 네, 지금은 없겠죠. 이어야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두는 수는 지키는 의미는 있지만 여기를 잡게 되면은 여기 돌이 있을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요. 아, 먼저 찝어서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를 이은 다음에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찝으면 당연히 치받겠죠? 아무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찝어서 있거나 이쪽으로 교환을 시키게 되면 이제 득이라는 거죠. 이었을 때. 지금 백이 치받는 것은 단수를 치고 여기를 치받아서 지킵니다. 아까는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교환이 돼 있는 순간 백이 흙을 잡을 수가 네, 없으니까요. 이 한 점이 살아 있죠. 자축이니까. 묘한 타이밍에 또 네. 물어봤는데요. 김명훈 선수가 계속 본인의 스타일대로 기풍대로 변화를 계속 구하고 변화구를 던지고 있고 오늘의 신민준 선수는 아직까지는 자신의 갈 길 또박또박 가면서 이것으로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한 수도 궁금하네요. 제가 두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수를 네, 신민준 선수가 두면서 그냥 이걸로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네요. 일단은 정말 뚜벅뚜벅 두고 있다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궁금하다고 한 것은 잡는 수도 있지만 여기 넣는 수도 충분히 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상변 흙을 좀 의식을 하는 네, 건데요. 상변 모양을 견제하면서 이 돌은 이제 뭐 두면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신민주 선수는 가장 안정적으로 계속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는 이유는 우선은 두텁고 그리고 이런 곳이 이제 흙을 괴롭히면서 선수로 거의 절대 선수로 듣고 있으니까 귀도 한 수를 더 투자하면 또 상당히 큰 실리를 확보를 할 수 네. 있고 흙은 지금 이 모양 하나 아니냐 더 키우더라도 풍덩 들어가서 살고 나면 기존에 벌어둔 실리로 충분히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민준 선수의 판단입니다. 그래도 좀 모양이 커 보이긴 커 보이는데요. 어떨까요? 자, 흙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우변 쪽으로 돌이 향해야 되겠죠. 걸쳐 간다든지 아니면은 벌린다든지. 지금은 이제 상변 모양을 조금 더 키워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도 김명훈 선수의 좀 독특한 감각이 나올까요? 지금은 저는 우변 또는 우하 쪽 말고는 다른 곳은 떠오르는 곳이 없거든요. 네. 말이 끝나자마자 정리를 해두고 가겠다는 거네요. 그 수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것이 백이 먼저 예를 들어서 흙이 손을 뺐을 때 백이 먼저 늘면 거의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밀면은 여기를 당연히 호구로 치죠.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호구로 받으면 넘으니까 백의 응수를 먼저 결정을 지어놓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도 모양을 무너뜨렸죠. 빈 삼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받는 것도 역시 백의 모양을 좀 무너뜨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급소의 형태니까요. 여기 밀어갈 수도 그렇고 여기 밀 수도 그렇고 눈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두어 놓고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수들이네요. 흙이 아직까지는 주도권을 잘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본인의 방식대로 바둑을 풀어나가고 있고요. 네. 아직 유불리를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바둑이 어느 정도 형세의 윤곽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변의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선가 백이 침투를 하고 그쪽의 공격이
오,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친수가 좀 강수로 보여지는데요. 강수네요. 고분고분 어떻게든 받고 있을 수는 없다. 흑에게 막아주길 기대를 하는 수인데요. 막으면 있겠다는 거겠죠. 이었을 때 당장 이 돌이 바깥쪽 활로가 없으면 붙이거나 하면 당장 사활이 걸리니까 바로 네, 묘한 곳에서 바로 전투의 불꽃이 튑니다. 자, 신민지 선수도 여기서는 뭐 물러설 수 없다. 여기서는 전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정말 알 수 없는 묘한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네요. 사실 여기 이었을 때까지만 해도 타협되고 큰 자리로 갈 줄 알았는데 네. 두 선수 모두 자신 있다는 손길이에요. 지금은 여기를 젖혀간다는 뜻이겠죠? 끊었다는 것은 그래도 빈 삼각으로 그냥 빵 네, 있나요? 있거나 따내는 것이 좀 낫겠네요. 이렇게 되고 늘어서 백이 귀는 다치지만 흑 역시 이쪽을 끊기는 순간에는 이 변 쪽이 위험해집니다. 그냥 솔직하게 다 단수치고. 어차피 같다는 뜻일까요? 네. 자, 힘과 힘이 드디어 맞붙었습니다. 김명우 선수의 응수 타진에 이은 또 신민준 선수의 최강의 반발로 인해서 지금 묘한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쉽죠. 네. 이때가 이제 어려운데요. 네, 여기서 최강은 끊어가는 거예요. 끊어갔을 때 흑도 사활이 걸려 있고 백은 여기 끊는 수와 이쪽 한 칸 뛰는 수를 맛보기로 해서 바로 수상전을 펼치거나 하는 것은 백이 조금 유리합니다. 대신 흑은 뭐 좀 가볍게 글쎄요. 이런 변화가 나오면은 바꿔치기이긴 한데 자, 늘고 나서 뛰어가겠다. 양쪽 모두 지키겠다. 지금 백이 바로 끊었으면 아까와 같은 바꿔치기가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마다하고 일단 귀를 지켜둔 거네요. 귀를 지켜두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흑도 계속해서 최강으로 이어듭니다. 백도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공격은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지금 끊는 것은 막혀서 오히려 백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고요. 이런 식의 타협이라면 이건 흑도 모양이 괜찮게 나왔어요. 최강수는 여기를 젖혀놓고 여기까지 밀어두고 끊어서 아예 그냥 수상전으로 여기서 승부를 보자라는 것도 있겠는데 이거는 백이 조금 더 위험해 보이죠? 네. 만약에 백이 아래쪽에서 두 수를 투자해서 넘어가야 된다면 이건 흑이 처리가 잘 됐습니다. 뭐 이렇게나 이렇게 두면 흑의 자세가 좀 활발해 보이네요. 지금 그쪽을 선택을 하네요.
그 수는 아예 타협조차도 허용을 안 하겠다는 김명훈 선수의 태도거든요. 일단 백이 막아주기를 네. 일단 기대한 건데요. 여기를 막으면 뭐 그런 뜻, 이쪽 수상전의 뜻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모양 정리할 때도 이렇게 정리하는 게 네. 낫다라는 뜻이네요. 우선은 이쪽을 끊어가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잡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네, 귀를 빼앗기고 여기 끊는 모양 자체가 나중에 단수치고 축처럼 이렇게 되면 중앙이 다 막혀요. 네. 그러니까 흑도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당장 지키지 않은 거고 아래쪽에서부터 모양을 결정해 갑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자세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아까 단순히 이렇게 두고 한 칸 띄어서 지키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나아 보이네요. 흑이 이쪽 변화를 통해서는 득점을 올린 듯한 느낌이 있네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밀어간 시점에서 보면은 사실 귀는 백이 차지를 하고 있었고 흑의 집은 사실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이 뭐 변을 깨고 끊고 연결을 하더라도 백이 집으로 본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반대로 흑은 좌 쪽을 그래도 많이 줄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또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좌 쪽 발전 가능성과 좌 집도 꽤 줄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흑이 조금이라도 잘 됐습니다. 네. 흑이 한 수 둔 것의 가치는 충분히 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훈 선수는 여기서도 더 강한 수가 없는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를 이제 단수까지는 선수고요.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호구 쳐서 백을 후수로 안에서 살도록 강요하는 수까지 성공을 한다면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와야 백이 이것밖에 안 된다면 이건 백이 정말 망했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를 두고 호구를 칠 때 또는 이쪽을 젖혀갈 때 백이 무언가 반발 수단을 준비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그림이 그쪽 가죠. 왜 백이 견디기가 어렵냐면 여기까지 단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백이 여기 한 집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죠. 네. 그 순간 귀 쪽이 모양이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두고 단수를 치면 흑을 잡을 수는 있지만 네. 잡고도 막히는 거 네. 선수의 이거는 견디기가 어렵죠. 김명훈 선수 뭐 계속해서 조여갈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붙여가는 수까지 되면 흑이 상당히 잘 풀렸는데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단수 치고 지금 붙여가려고 하죠. 지금 그리고 굳이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고 이어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백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거는 백이 괴로운데요. 좀 괴롭게 됐네요. 김명훈 선수의 정말 독특한 조리법. 여기 밀어간 수, 나리자 간 수, 그리고 여기 밀어간 수 등등 정말 독창적인 수들로 판을 풀어나가는데 지금은 그런 수법들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백도 그냥 살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딱히 좀 네. 뾰족한 수가 보이진 않는데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가 의미가 뭐 거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있더라도 백은 끊지는 못합니다. 끼우는 순간 네 백이 잡히니까요. 결국은 살고 여기는 흙이 뭐 당장 안 해도 되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되는 네. 자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양이 나오면 백이 괴로워요. 그래서 이쪽을 다 당하기 전에 먼저 뭔가의 반격은 네. 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있게만 만들어두면 이렇게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아까는 이렇게 단수 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 교환이 돼 있는 순간 흙이 둘 수 있는 행만은 이쪽으로 뚫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차이가 크다는 거죠. 지금 이수가 된다면 상당한 호수이고 상당한 좋은 시기에 알맞은 응수탄진을 한 거고요. 근데 반발을 했을 때가 또 문제입니다. 여기를 뚫고 나왔을 때 사실 백도 자신이 없거든요. 나가죠. 그리고 백도 아직도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지금 내친 걸음이라면 여기까지 끊어야 되는데 또는 이쪽을 끊어야 되는데 끊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 수상전을 살펴봐야 돼요. 막았을 때 또는 뛰어서 차단을 했을 때 전체 대형 수상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뭐 무시무시한데요. 네. 결국 두 선수의 바둑은 역시 예상대로 이런 흐름이 되네요. 김명우 선수가 먼저 변화를 구해가고 신민주 선수도 거기에 맞춰서 반발을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한 집의 형태를 내면서 좀 응수타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흙은 뭐 계속 잡으러 갈까요? 아니요. 지금은 굳이 이 교환을 지금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버틸 수 있다면 빵단에서 두는 게 가장 마지막 좋아요. 가장 최강으로 두어갑니다. 백은 끊어갈 수 없다면 조금 심심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를 살고 잡을 때 이 교환을 한 거니까요. 지금 끊어간다면 흙은 이제 따로 처리를 하는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그 정도로 두어야 된다면 흙이 확실히 잘 풀렸습니다. 일단 흙이 변 쪽으로의 그 발전성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도 네. 백의 발전성을 다 없앴으니까요. 완전히 다 없앴죠. 네. 다 없앴고 백의 집도 늘어난 것이 없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가장 간명하게 알기 쉽게 단단하게 지켜두죠. 지금 김명우 선수도 확실히 잘 됐다 이걸 느끼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이것은 단순히 넷, 이런 것 벌린 것보다도 훨씬 여섯, 큰 가치를 얻어낸 겁니다. 여덟, 아홉. 지금 이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 보통이라면 이제 벌려가면서 차분하게 두고 그 다음에 기회를 봐서 들어갈 텐데 신민주 선수가 약간 마음이 이제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 뚜렷하게 실패를 했으니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이 백을 살릴 수는 있더라도 또 선수를 뺏겨서 우변 쪽을 또 흙이 가지게 네. 될 수도 있는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볍게 중앙으로 진출합니다. 마지막 하나, 시원시원하게 두죠. 지금도 하나의 작전의 기로였는데 하나는 이도를 쫓는 척하면서 우변 쪽의 모양을 건설하는 것도 있었는데 하나, 김명우 선수는 아예 이도를 바로 직선적으로 직선 공격으로 가자는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자, 1라운드에서는 김명우 선수가 득점을 올렸고요. 왜냐하면 흙이 바깥쪽 좋은 자리를 다 두는 순간에 백이 둔수는 하나, 1선, 2선을 두면서 몇 집을 네. 차지한 네. 것에 불과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이곳에서 자리를 잘 잡으면서 흑의 진영을 다 좀 깨고 그래야 이 형세의 균형을 맞출 수가 마지막.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중앙으로 나오기도 조금은 셋, 불편한 넷, 상황이죠. 네, 다섯, 여섯, 일곱, 아예 안쪽에서 여덟, 자리를 잡자고 할 수도 아홉. 있겠어요. 네, 지금은 뭐 이런데 나와 봐야 약점도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행마 자체가 마지막. 느리고 옹졸하죠. 셋, 아예 넷, 자리를 잡는 척하면서 끝까지 여섯, 잡으러 올 것이냐를 일곱, 지금 묻는 겁니다. 여덟, 마지막. 하나, 큰 자리를 두어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상변 백을 어떻게 공격할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그냥 마지막. 이대로 살려줬다고 하기에는 좀 둘, 셋, 아쉽고 억울하죠. 흑의 입장에서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잔수는 두 선수 모두 아주 밝습니다. 김매호 선수도 기풍 자체가 전투적이고 잔수가 아주 밝을 수밖에 없는 바둑이고요. 신민준 선수도 제가 시합에서는 안 두었고 이제 국가대표 내에서 연습 대국을 몇 판 둔 기억이 있는데 정말 이 부분적인 잔수가 빠르고 정확한 것을 제가 몇 판 둘 때마다 느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또 직선 공격하죠. 급소가 될 만한 자리를 계속 두어가고 있는데요. 백이 다 버틸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곳을 잇기는 어렵겠죠. 있는 것은 치바다도 그렇고 모양이 이렇게 늘어도 그렇고 양쪽을 다 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 지금쯤 뭔가 바깥쪽으로 둘, 탈출하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넷,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다 살립니까? 그렇게까지 되나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치받는 게 우선은 자세가 좋고요. 네. 이렇게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까? 흑돌끼리 연결하는 수를 계속 맛보기 하면서 네, 마지막. 백의 안형을 거의 다 없앴다고 볼 수 셋. 있는데요. 넷, 오히려 이 석점을 키워 버리더라도 지금처럼 흑이 이런 식으로 두면 여기 나와 끝낸 수를 얻어낼 수 있다면 괜찮다라는 판단인 것 마지막. 같아요. 이렇게 하나, 자세를 잡을 수 있으면 셋, 흑도 넷, 최강은 여기까지 다섯. 있고 백에게 네.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일곱, 여덟. 뭐 최강으로 계속 가죠. 김명훈 선수는 여기를 붙이면 뭔가 흑이 답답해 보이지만 잊고 나서 나와 끊으면 해결은 되거든요. 그렇다면 백도 다른 수를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마지막. 같은데요. 신민준 선수의 배짱 대단하네요. 마지막. 지금 하나, 잊고 나서 그냥 뚫는 것이 아니라 넘게 되면 우선 네. 넘어 있고 다섯, 이런 형태가 여섯. 되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보시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뚫습니까? 백은 후수한 집밖에 없죠. 우선은 나머지를 바깥쪽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듯이 두어 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우변을 깨면서 살겠다 이런 네. 뜻일까요? 대마불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붙여나가는 자세가 좋다는 거네요. 네, 여기를 그래서 이수가 젖히는 게 나은지 이 뚫는 것이 나은지가 애매한 것이 지금처럼 뚫게 되니까 붙였을 때 여기 뚫는 수를 백이 보고 있기 때문에 흑이 쉽게 반발을 하기가 어려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치열하네요. 두 선수 모두. 한 수 한 수가 정말 치열함이 느껴집니다. 아홉, 아예 그냥 이쪽을 깔끔하게 정리를 네. 해두네요. 그래도 백의 중앙으로 잘 네. 빠져나온 모습인데요. 그렇죠. 여기를 젖힌 수도 행마가 좋죠. 마지막. 이렇게 두면 단수가 선수고 둘, 이으면 늘어서 네. 끊으면 이 한 점은 다섯, 가볍게 버리고 여섯, 횡마를 하면 되거든요. 여덟, 신민주 선수도 정말 좁은 곳에서 짧은 시간에 최강수를 두었습니다만 그게 또 통했어요. 지금 이 두 점은 지금 버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버렸죠. 오히려 백의 마지막. 형태가 백의 하나, 이 둘, 자세가 아주 좋아졌어요. 넷, 지금 끊어가는 건 오히려 백을 도와주는 여섯, 느낌이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처음에 흙 모양이 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잘 네. 깨진 것 같은데요. 네. 자, 2라운드에서는 백이 득점을 좀 올렸네요. 네. 흙도 우변을 벌려가면서 계속해서 백에 대한 압박도 보고 있고요. 네. 자, 지금 다음 한 수도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 정도 지켜두면서 솜을 고르고 가는 게 있겠고요. 신민준 선수는 그 정도로는 지금 형세가 아직도 여유 부릴 형세는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고 흑진에 한 발 더 침투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김명우 선수의 붙이고 젖히는 수는 시간에 쫓겨서 두기는 했지만 작전 자체는 올바른 방향으로 보여요. 공격을 할 때도 항상 대마를 잡으러 가야지라고 공격하는 것보다는 멀리서부터 이 전달을 구하고 성동격서의 작전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지금은 여기를 뚫게 되면 그때는 전투를 벌이면서 언젠가는 이 대마의 약함이 네. 흑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이어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득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좀 뭐랄까 직선적인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반대쪽에서 득을 보는 공격이죠. 지금은 밀어 가야겠습니다. 중앙 쪽이 중요한가요? 네. 이렇게 두고 여기를 흑에게 밀리는 순간 계속 이돌이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밀어두는 것은 절대입니다. 자, 좌하부터 상변 지금까지 정말 쉴 틈이 없이 왔는데 지금쯤 이제 좀 숨을 고르고 형세 판단을 통해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선수도 이제 드디어 좀 시간이 모였기 때문에 네. 형세 판단도 또 확실하게 해보고 네. 할 텐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급한 전쟁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은 큰 자리를 찾아갈 텐데요. 김명우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빅매치입니다.